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추 브로콜리에 대해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어떻게 구하는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시간에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설작물, 버섯작물 같은 경우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는 것이 조금 이제 특이해요. 일반 농작물 재보험하고 다르게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험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비례 보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론서에 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여러분께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뭡니까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기 부담금이 전 품목이 다 차감이 되는데 뭡니까 시설 작물, 버섯 작물은 자기 부담금을 소설의 면책금이라고 해갖고 10만 원 이하의 뭡니까 보험금이 산정이 되게 되면 그것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10만 원 이상 보험금이 산정이 됐다면 전액을 자기 부담금 차감 없이 전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소설의 면책금 제도라고 하는데 시설 작물, 버섯 작물에만 이제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농작물 재보 품목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하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이렇게 뭡니까 시설작물 버섯작물에 대해서만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교재 내용은 이론 교재 13에 있는 내용 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시설 작물 19개 분목하고 하이 작물 4개 해갖고 총 23개 분목하고요. 버섯은 원래 이제 4개 분목인데 재배 방식별로 또 이렇게 또 뭡니까 또 이렇게 분류돼 있다 보니까 총 6개 로 나눠가지고 뭡니까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거 딱 보시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죠? 예, 생산비 보장 방식이니까 야 현재 보험 사고 난 날짜 현재 얼마나 투입됐지 예정된 생산비 중에서 그거를 산정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경과비율 그렇죠? 경과비율이 만약에 보장된 그 보장 생산비가 1,000만 원인데 만약에 경과비율이 70%다면 아이고 700만 원이 투입돼 있구만. 그걸 먼저 산정해야만이 투입된 비용에서 얼마쯤 피해가 났나. 그 부분은 피해를 이제 구하는 거죠. 요것은 이제 우리가 배무판 메시앙에서 벌써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보험금을 구할 때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과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보험 가입 금액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을 공부를 했는데 다른 거와 다르게 여기는 보니까 예정인 거, 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배하지 않고 앞으로 재배할 것까지도 다 뭡니까 포함해 가지고 보험 가입을 산정했죠. 생산비가 가장 높은 거 그죠? 왜냐면은 만약에 5천 원짜리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결국은 5천 원 요걸 기준으로 보험 지급되는 보험이 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불합리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보험 가입 금액을 10억이 아니라 10만 원을 들었다 치면 어떻게 돼요? 10억짜리 건물이 타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하니까 어떻게 되죠? 10만 원만 지급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험 가입 금액은 크게 가입을 크게 허용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보험 가입을 한도로 보험금을 뭐 보험 가입 금액을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을 들도록 돼 있는 거예요. 5천 원짜리 수박도 키우고 딸기도 키운다면 그쵸? 예, 요것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이제 그 들도록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그러면 요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보험을 이제 그 총 보험 뭐 가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쵸? 요걸 기준으로 그 해당 그 뭡니까 작물의 보험 가액은 얼마인가 이 시설 재배 작물의 보험 가액은 얼마인가 할 때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1,000만 원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다 들게 되면 쉽게 말해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항상 산정하죠. 예, 손해액 보면 원칙은 그죠. 현재 만약에 딸기가 피해가 났어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예, 경과 비율이 아유 60%야. 그럼 600만 원이 현재 투입됐구나. 예, 투입된 데서 피해가 50%. 예,
산정해버리니까 50% 났어. 그러면 총 600만 원 중에서 50%만 피해 났으니까 최종 얼마가 손해 났어요? 300만 원 이렇게 산정할 거고요. 수박 같으면은 보험가액 그죠? 현재 보험가액. 이 수박이 보험사가 났으니까 이 수박이 현재 그 보험사고로 발생할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뭡니까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기준으로 예, 현재 경과비율이 똑같이 60%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300만 원 투입돼 있구만. 그죠? 300만 원 투입된 시점에서 사고 났어. 수학 직전까지 500만 원이 투입되겠지만 현재 사고 난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60%밖에 안 되니까 300만 원이 투입됐어.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 300만 원 투입된 데서 피해가 50% 났으니까 결국 순수하게는 150만 원이 났다. 이렇게 이제 손해를 산정할 거예요. 이렇게 손해 산정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손자 해봐버리면 끝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손해를 산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서 손해를 산정하게 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뭡니까 보험 가입을 얼마쯤 했느냐 이게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딸기를 그 보험을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이제 50%에서 100%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100% 그대로 다 들었어. 1000만 원을 들었지만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전부보험으로 들었죠. 그쵸? 전부보험으로 들었으니까 손해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수박이 사고 났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이거는 초과보험으로 들었죠. 초과보험을 들어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보험가액, 사고 당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대로 요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 문제되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험가액금을 500만 원으로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500만 원 들었다면 수박이 만약에 사고 났어. 그러면은 이거는 전부보험으로 든 거가 되잖아요. 그죠? 사고 시점 현재로 따지면 예, 그 전부보험으로 들었으니까 이거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딸기가 만약에 재배 중에 사고 났어요. 예, 손해액은 300만 원이 300만 원 그대로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1000만 원 들었을 때는 300만 원 지급하는 게 맞지만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근데 500만 원만 들었다. 요 50%를 들을 수 있으니까 500만 원만 들었는데 손해액 3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면 누가 이 500만 원 들겠어요? 더 조금 들지. 그렇죠? 난 10만 원만 들래. 이래갖고 손해액 300만 원 지급하는데. 그쵸? 예. 보험 가입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가 1과목에서 보험료 계산, 그 계산을 어떻게 해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요율. 즉, 사고 날 확률로 해갖고, 보험료를 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크면 클수록, 지금 뭡니까? 그 계약자가 낼 보험료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들었으면, 이렇게 50%를 들었죠? 보험 가입이 50%를 들게 되면, 결국은 딸기의 손해액도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300만 원이 아니고 50%만 들었으니까, 요거는 150만 원으로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제 이론서에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강의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가 났나? 예, 손해보험. 예, 농작물 재보험이 손해보험이니까 무조건 놓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우리는 무조건 놓고 어떤 품목이든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든 어떤지 상관없이 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그것만 떠올리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추 브로콜리만 하더라도 여기는 뭐예요? 잔존보험 가입금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잔존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설작물, 버섯작물은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라 보험 가액입니다. 예, 배무파 매시향도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뭡니까? 빼기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인데 시설작물, 버섯작물은 보험 가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보험 가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론서에는 저는 이렇게 보험 가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에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이라는 걸 용어를 썼는데 이론서에는 이제 사실이 어떻게 있냐면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피해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작물 단위 면적다 보장 생산비에 나누고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바로 보험 가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 가액이 뭐라 그랬어요? 보험 사고 발생 시 최대한 피해를 볼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인가? 그것이 바로 보험 가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작물이 아까 전에 그 뭡니까? 딸기가 피해가 났을 때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 수박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죠? 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죠. 그렇죠? 보장생산비가 5,000원이니까. 그렇죠? 5,000원 곱하기 1000스키암에다 해갖고 50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해갖고
그 손해액을 산정했잖아요. 경과비율 곱하고 피해율 곱하고 그죠. 바로 이렇게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현재 그 뭡니까 그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꼭 이렇게 그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다른 품목에는 없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결국 뭐냐면 이번에 그 농업수익 감소 그 대학의 기대 수입형이 있죠. 기대 수입형이 다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뭡니까 그 보험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험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기대 수입형으로 따지면은 그 기준 수입이 있죠. 기준 수입. 예. 기준 수입이 바로 보험 가액인 거예요. 평년 수확량 곱하기 큰 가격을 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큰 가격을 곱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예.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가치로 환산한 거니까 그게 바로 보험 가액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기대 수입형에서 초과 보험으로 보험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평년 수확량을 곱하지 않고 뭘 곱해주죠? 그렇죠. 예. 그 뭡니까? 재평가한 평년 수확량. 작은 거. 그죠? 예. 그 왜냐면 보험 가입을 더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재평가한 평년 수확량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뭐예요? 현재 상태에서 피해 작물의 보험 가액을 곱해주는 거죠. 그죠? 예. 바로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재평가한 평년 수확량을 여기에 곱해주는 거예요. 초과보험일 때. 오늘 그거까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펼쳐놓고 공부해 봐봐야 뭔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미리 제가, 야, 좀 다릅니다 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비 보장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보상하는 제로 1사고마다 일동 단위로 생산비 보장보험금이 1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액을 보험가액 금액 내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이 의미를 해석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하로 지급되는 것은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10만 원 이상이 초과되면 요 보험금이 10만 원이 초과된다면 요 뒤에 보면 오메 모든 뭡니까 손해보험은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 부담금이 없죠. 예, 산식에 그죠.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구나. 아주 특이한 뭡니까 특이하게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죠. 근데 딱 하나 요밖에 없어요.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는 거는 시설작물, 버섯작물밖에 없다. 소설의 면책금 제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딱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경과비율도 고추 브로콜에서 미리 공부를 했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시설작물, 버섯작물에 대해서도 경과비율을 구하는 게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준비기회수하고 표준 생장일수 그거만 알면 경과비율은 구할 수가 있다. 끝냈고 피해율은 어디서 공부를 했죠? 예, 그렇죠. 배무판 매시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예, 딱 가자마자, 야, 재배 면적 중에서 피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그걸 먼저 파악해갖고, 그게 뭐죠? 면적 피해율. 그죠? 야, 피해 면적이 한 50%네? 예, 근데 그 피해 면적을 실질적으로 얼마쯤 손해가 났나를 조사해봐 보니까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50%라.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25에서, 야, 최종 피해율은 얼마?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25%가 딱 확정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쁜 여학생들은 남학생이 쫓아가듯이 피해율이 25%로 산정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보상 비율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갖고 미보상 비율이 만약에 10%다. 예, 문제에서 제시되면 어때요? 10%는 인정 못 하니까 25%에 10%는 인정을 못 하니까 곱하기 0.9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2.5%가 나오죠. 빼기 왜냐면 10%는 25%에 10%는 얼마입니까? 2.5%니까 그건 암산을 해도 22.5%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22.5%를 여기 또 곱해 주는 거. 요까지는 공부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피해작물 재배면적 곱하기 피해작물 단위면적 땅 보상 생산비라고 왜 이렇게 나와 있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머지 품목들은 우리가 배무판 매시향도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고 고추 브로콜리도 잔존이 붙어 있지만 결국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이고 빼기 자기 부담금이에요. 거기는 이제 곱하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3% 5%로 빼주다 보니까 거기는 빼기 자기 부담금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산식에는 고추 같은 경우는
보장은 병충해를 보장하니까 병충해 인정 비율을 곱하는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보험 가입금액이 아니라 이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안내드리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하나 이것이 바로 보험 가입이더라. 예, 보험사고 발생 시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뭡니까 경제적 가치로 산정한 거. 그게 바로 여기에 보험 가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해액을 산정했을 때 계속 그 앞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봤죠. 딸기는 10,000원이야. 그러면 10,000원을 기준으로 피해 면적을 해갖고 아이고 1,000만 원짜리 중에서 얼마나 피해 났나 해갖고 우리가 딸기의 손해액을 산정했고요. 요까지가 이제 손해액이에요. 왜냐면 손잔대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손해액만 구하면 끝인 겁니다.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이 초과했다 치면은 미만이면은 아예 빵원으로 그냥 지급되는 거고, 그렇죠? 10만 원까지 딱 산정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자기 부담금이 없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결국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수박 같으면 어떻게 했죠? 요 5천 원을 해갖고 500만 원에서 얼마가 피해가 났나 해갖고 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피해 작물의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죠. 근데 이제 이제 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냐면 여기 이제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난 다음에 이론서에 각 품목별로 뭐죠? 쉽게 말해서 딸기도 그렇고 수박에도 가보면 그렇고 다 똑같이 이것이 붙어 있어요.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식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 작물 재배 면적에 피해 작물 잔여 면적과 보장 생산비를 곱한 값. 그러니까 요거 있죠.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 금액보다 큰 경우, 보험 가입 금액보다 더 커요.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딸기를 보험을 들었는데 총 1,000만 원이었잖아요. 1,000만 원인데 쉽게 말해서 50%를 들게 되면 500만 원 들었다는 말이야. 이 500만 원 들었어. 그러면 500만 원보다 이 곱한 가 1,000만 원이 더 크죠. 예. 즉 뭡니까? 딸기를 50%만 가입했다 보니까 일부 보험으로 든 거야. 그쵸? 이렇게 된 경우에요. 요 내용은 다 이제 이론서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요게 바로 일부 보험이 해당되는 거예요. 하고 제가 이렇게 교재다 편집을 했죠. 이렇게 다 이렇게 명조처럼 되어 있는 것은 다 뭐다? 예. 제가 따로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 드린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된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된 생산지 보장, 손해액을 산정한 데서, 이게 즉 손해액이잖아요. 손해액을 산정한 데서 다시 뭡니까? 아래와 같이 다시 계산해서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렇게 해서 지급한다. 이겁니다. 그쵸? 즉, 이게 뭐냐면, 요 산식에다가 만약에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딸기, 500만 원만 들었어. 근데 지금 딸기는 1,000만 원이었잖아요. 요것이, 그죠? 1,000스캔에다 가입했고, 보장 생산비가 10,000원이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쵸? 1,000만 원인데 보험을 500만 원 들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그대로 지급하면 안 된다 했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인데 경과비를 아까 전에 몇 프로를 했나요? 대충 그냥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그냥 50% 했어. 그러면 500만 원 투입됐어. 예. 그리고 피해가 만약에 50%라서 그러면 총 250만 원이 뭡니까? 손해액이 산정돼 갖고 요걸 그대 자기 부담금 차감 없이 지급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딸기 재배하시는 분께서 이 보험을 1,000만 원 들지 않고 500만 원 들었네. 이렇게 500만 원 들었어. 가입 금액이 500만 원 들었어. 그쵸? 그러니까 가액이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얼부보험 들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산정된 데서 다시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폐작물 단위면적다 보장 생산비 곱하기 폐작물 재배 면적 이렇게 해서 산정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그럼 여기가 결국 요게 들어가죠. 요 내용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요 분모의 폐작물 단위면적다 보장 생산비 곱하기 폐작물 재배 면적이 있죠. 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폐작물 재배 면적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약분돼야 안 돼요? 약분되죠? 요 곱하기니까, 그죠?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는 얘기죠? 보험 가입 금액 남아있죠? 분자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남아있어요? 이건 약분됐으니까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만 남아있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일부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는 이렇게 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갖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판국에 일일이 또 이렇게 푸시는 분이 계셔. 이렇게 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라도 시간을 더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일부 보험이다 하면 무조건 넣고 보험 가입 금액으로 뭡니까 풀어버리면 이 500만 원 들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으로 산정한다는 얘기. 여기는 지금 1,000만 원으로 산정했죠.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500만 원으로 해서 50%, 그 500만 원 피해났네? 그 500만 원이 투입됐네? 요 피해율이, 그 50%다. 그러면 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약 50%만 순수하게 피해됐으니까 250만 원. 이렇게 산정했잖아요. 예. 이렇게 산정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 손해액이 많이 지급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500만 원 처음부터 들었어. 예. 그럼 500만 원 들었다면, 500만 원 기준으로 50% 하면 얼마입니까? 250만 원. 그쵸? 예. 맞죠? 250만 원, 그죠? 250만 원에 50%다 하면 125만 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300만 원이고 여기는 150만 원 되죠? 예. 즉 뭐요? 예. 50%만 가입을 했으니까 여기는 손해액의 50%만 딱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무시하시고 무조건 놓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을 풀어도 된다. 예.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명조체로 안내를 드린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이 다 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돼 있냐면 1,000만 원 보험 가입이더라도 1,000만 원을 가입하면 1,000만 원 기준으로 피해율이 50%다 하면은 얼마죠? 손해액이 1,000만 원 곱하기 피해율 하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자기부담 비율 차감하고 지급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1,000만 원이 보험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평년 수확량 대비 50%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50%만 가입을 해서 500만 원만 들었다 하면 어떻게 되죠? 500만 원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산정하니까 어떻게 되죠? 500만 원 곱하기 50%면 얼마입니까? 250만 원 되죠. 어떻게 되죠? 그렇죠. 비례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렇게 산정되는 산식에는 일부 보험으로 들었든 전부 보험으로 들었든 비례보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도 대부분 다 어떻게 가입합니까? 예,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로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부 보험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보상한다고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다? 보험 가입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먹힌 것. 보험 가입 금액으로 모든 것을 산정해버리면 일부 보험이든 전부 보험이든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초과보험은 가입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보험 최고 예정된 그 작물 가입 중 최고 그 높은 그 작물 가입을 기준으로 50%에서 100%로 가입하니까 100% 이상은 가입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초과보험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이제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보험 가입금으로 구해버리면 전부 보험이든 일부 보험이든 똑같다. 왜냐면 전부 보험 들면 보험 가입금액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액으로 구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이번에 제가 이 과목 강의를 지금 현재 생산비 보장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농업 수입 보장 계약이 과거 수입형 기대 수입형으로 바뀌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적어도 미리 한번 예습을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농업 수입 감소 보장 계약에 대해서는 논작물, 밭작물, 과수 품목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을 이란 게 어떤 거고,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공부를 한 이후에 농업 수입 보장 계약을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수확량을 산정해야만이 실제 수입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뒤늦은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데, 농업 수입 보장 계약도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당연히 또 이번에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옥수수 피해 수확량 구하는 옥수수가 처음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그게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피해 수확량이 얼마인가 손해액을 구하시오.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계약을 구하세요. 제가 출제됐던 그 문제 질문 형태까지도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 수입형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수확량 조사 시점에서 가서 평년 수확량을 다시 이제 조사해가지고 가입 수확량하고 비교를 하죠. 왜냐하면 농업수익 감소 보장 계약은 일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50%로 해서 100%로 가입하지만 농업수익 감소 보장 계약은요 무조건 놓고 평년 수확량의 100%로 가입하는 겁니다. 적정 사과수하고 똑같이 평년 착가량의 100%로 가입하듯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 계약은 50% 가입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놓고 100%로 가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전부보험으로 가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확량 조사 시점에 가서 새로 수확량을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안내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조사해 갖고 그것이 뭡니까 일부보험일 때는 어떻게 되고 또 그리고 초과보험일 수도 있죠. 예, 초과보험일 때는 어떻게 하고 전부보험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뭡니까 이번에 그 산식이 따로 이렇게 나와져 있고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그 6가지 용어를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고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야, 그런데 평년 수확량을 왜 재산출하죠? 왜 재산출할까요? 왜냐하면 미리 직전 5년간 그 뭡니까 그 조사 수확량 같은 것도 있으면 그걸 하고 조사 수확량이 없는 경우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큰 값을 110%를 적용해갖고 수확량, 조사 수확량을 A 값으로 적용해가지고 수확량을 다 산정해갖고 정한 값으로 산정했는데 왜 그 틀릴 경우가 왜 있죠? 라고 이제 한 분께서 그 핸드폰으로 이제 그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뭔가 이해하시려고 공부하시는 분이야.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서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 보험 계약할 때, 예, 그 뭡니까 그 계약자께서 야 우리 그 현재 쉽게 말해서 뭐 벼 이번에 그 농업수입 보장 계약으로 이제 그 계약이 되죠. 벼 이제 그 농업수입 보장 계약으로 가입하면서 야 우리는 지금 그 1000스퀘어미터 벼농사 짓고 있어. 예, 이래갖고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1000스퀘어미터로 뭡니까 재배하고 있는지 벼를 재배하고 있는지를 가서 확인조차도 하지 않죠. 예, 당연히 계약자의 말을 믿고 예, 그걸 기준으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해 가지고 야 그러면은 이거 보험가액이 이만큼입니다. 여기서 계약자께서 선택해서 가입하세요 해서 보험을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농업수입 보장계약은 100%로 가입하니까 그 산출된 평년 수확량 값이 나오면 그 평년 수확량이 결국 어떻게 산출이 돼요? 예, 결국은 재배 그 뭡니까 가입 면적 그죠? 재배 면적을 곱해 가지고 야 해당 농지는 이만큼의 수확량이 나올 거야. 농지의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입니다. 예정된 수확량 그죠? 그걸로 이제 그 가입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예, 왜냐면은 1000스퀘어미터라고 이렇게 그 안내를 하고 보험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그 경작자께서 1500스퀘어미터를 뭡니까 벼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우리 농지는 1000스퀘어미터라고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500스퀘어미터에서 보험을 가입하면서 우리 그 벼 1000스퀘어미터 그 농사 짓고 있어. 이렇게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뭡니까? 손해줘서 나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보험 가입 면적하고 실제 경작 면적하고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쉽게 말해서 총합보험 된 경우에만 어떻게 했다? 예,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을 변경해 가지고 예, 다시 재산출해서 뭡니까? 결국은 보험 가입 금액 기준으로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비율로 보험금을 산정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초과보험으로 보험 가입하면은 쉽게 말해서 1000만원짜리 농지에 만약에 1억을 가입했으면 1억을 기준으로 피해를 산정해 봐보세요. 만약에 1000만원짜리인데 피해율이 50% 났다 그러면 뭡니까 1억 곱하기 50%하면 5천만원 손해를 잡은 데서 자기부담금 차감하고 보험금 지급하는 건 얼터구니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했는데 지금 뭡니까 그 농업수입 보장 계약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기대수입형은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그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초과보험일 때는 어떻게 되고 전부보험일 때는 어떻게 되고 일부보험일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다시 이제 그 뭡니까 그 농업수익 감소 보장 계약 그걸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따로 이렇게 한 가지를 빼가지고 할까 하다가 이왕이면은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안내드리면 정확하게 뭐죠? 현재 우리가 보험 가입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게 시설작물, 버섯작물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농업수입 보장계약의 기대수입형이에요. 그것만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한번 이제 요 슬라이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딱 이해를 하시면 진짜 정말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께서 공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식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교재 내용에다 요걸 실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은 제가 동영상 밑에다가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따로 이렇게 뭡니까 교재 빈 공간이라든지 따로 이렇게 메모하셔서 요 내용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설 작물이 만약에 보험사고 났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손해액을 구하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딸기하고 수박 이렇게 이제 뭡니까 한 품목만 재배하면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비닐하우스 돈을 많이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요즘 딸기는 고설 재배를 하죠. 수박도 이제 높은 곳에서 설치해서 고설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양익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데 딸기 한 개만 딸기가 뭐죠? 그 표준 생장일수가 90일이고 수박은 100일이죠. 3개월 정도 뭡니까 이렇게 그 재배하려고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이 시설 농업 시설물을 설치를 하겠어요? 아니겠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연중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딸기도 키울 거고 딸기는 이제 그 호냉성 채소니까 좀 이렇게 찰 때 겨울철에 이제 딸기를 재배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지금 여러분들 딸기 많이 나오죠. 예, 한겨울인데 딸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혼행성 채소니까 겨울에 지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서 지금 막 수확해서 우리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박은 지금 잘 안 나오죠. 왜냐면 아무리 비닐하우스여도 이거는 호온성 채소다 보니까 여름 조금 뜨뜻할 때 재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닐하우스에서 시설작물에서 농작물 재보험 가입할 때는 딸기도 재배할 거고 수박도 재배할 거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뭡니까 작물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뭡니까 요것이 이제 보험가액이 되는 거예요. 재배 면적 곱하기 스캐에 따른 보장 생산비. 요거 제일 먼저 생산비 보장 배무파 메시앙 할 때 제가 뭐 보장 생산비라는 뭔가 그걸 여러분들 사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보험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설작물 버섯작물만 이렇게 뭡니까 50%에서 100%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 500만 원 들었을 때 어떻고 1000만 원 들었을 때 어떻고 각각 기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께서 딱 이해를 하게 되면 한 단계 그냥 뭡니까 보험금만 이렇게 막 하는 게 어디는 뭐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한도 같은 거 지급보험금 한도 같은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4가지 사례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딸기 이제 사고 났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딸기 사고 나면 아까 전에 제가 요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조건 놓고 손해액은 뭐요? 현재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 지금 사고 당시 보험가액이 있죠. 예,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딸기가 현재 뭡니까 스퀘어미터가 만 원 들어. 1000스퀘어미터 현재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험가액이 얼마입니까? 보험사고 발생했다.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생산비 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걸 그러니까 본인이 100%로 들었어. 요거는 이제 100%로 든 거고 요거는 50%로 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뭐 일부 보험인지 전부 보험 따질 필요 없어. 이 보험가액 사고 당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1000만 원인데 현재 그 사고 난 날짜로 딱 그 뭡니까 준비기계수 40%에다가 생장기계수가 보니까 아이고 20% 딸기 같으면 90일이잖아요. 90일인데 한 20% 진행된 상태에서 뭡니까 보험사가 발생된 거야. 그러면은 그 합산해 보니까 60% 정도 되더라. 그래갖고 이제 60%가 나왔다. 지면은 얼마입니까? 현재 600만 원 투입된 데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600만 원이 투입된 데서 얼마나 현재 피해가 났나 따져보니까 50% 피해 났더라. 순수하게. 그러면 얼마가 순수하게 피해 났어요? 투입은 60만 원 됐지만 다 전부 피해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0% 피해 났다면 3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손해액으로 산정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부담금은 필요 없으니까 요걸 결국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요 손해액은 산정됐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봐보세요. 보험가액 금액을 500만 원 줬다는데 300만 원 줘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험은 이제 보험가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인데 보험을 500만 원 들었으니까 아이고 50%만 들었죠. 보험가액에 50%만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부 보험으로 들었으니까 손해액의 50%인 1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산정이 되겠죠. 여기 이제 그 농업수익 감소 보장 계약의 일부 보험으로 들었을 때 바로 요렇게 이제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요?
다 무조건 넣고 사고 당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고 당시 보험가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0만 원, 그쵸? 그걸 그대로 넣어서 뭡니까? 이렇게 산정하는 거예요. 50%만 들었으니까 손해 뭡니까? 300만 원에 50%인 150만 원 이렇게 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1,000만 원을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전부보험으로 들은 거죠. 전부 가입했으니까 손해액 300만 원 그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여기는 비례보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다? 이렇게 보험 가입으로 뭡니까? 우리가 이론서에 산식이 나와 있는 걸 다 보험 가입금으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는 이미 다 끝난 거고, 요 부분은 이제 농업수입 뭡니까? 계약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려고 뭡니까? 이렇게 또 한번 구분을 해서 그 단계를 초과보험까지도 있는 걸로 일부러 해갖고 만들어 봤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보험 가입 금액이 이제 요 수박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수박입니다. 수박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요? 수박이 보험가액은 보험사가 발생되게 되면 수박은 1,000스퀘어미터 재배하고 있는데 보상생산비가 5,000원이라면 최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쵸? 이 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거 60% 현재 투입됐네 그러면 이거 300만 원 투입됐구만. 300만 원 중에서 피해 손해 정도 비율과 면적 비율을 조사하고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50% 나오더라 비율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150만 원이 손해됐구나. 반띵.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150만 원이 산정됐어요. 그죠? 산정됐는데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을 500만 원 들었다? 아까처럼 이렇게 500만 원 일부보험 들었어요. 일부보험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일부보험이 아니죠. 왜냐하면 수박의 보험 가입은 현재 피해 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보장 생산비 아닙니까? 스캔메다 보장산비 그죠? 요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때요? 보험 가입 금액이 전부 보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비례보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150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이제 농업수입 보장 계약에서 딱 하나 이제 기준수익 구할 때 평년 수확량 대신 왜 수확량 조사 시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들어가는 경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초과보험 들었을 때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풀어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또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산치도 암기하지 않고 문제 조건 갖고 그냥 술술 풀 수가 있어요. 실수하지 않고. 자, 가입 금액을 이제 전부보험으로 들었다 칩시다. 요 1,000만 원인데 그냥 100%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수박 재배하는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쵸? 예, 수박 재배한 여름에 이제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지금 현재 초과보험을 든 거죠. 예.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인데 보험 가입은 이제 얼마입니까? 피해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작물 단위 면적 등 보장생산비는 5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초과보험 든 거예요. 그쵸? 예. 1,000만 원을 들었을 때는 수박이 피해 났다 치면 그쵸? 1,000만 원을 초과보험 들었으니까 원래가 따지면 어땠습니까? 농작물 재보험은 초과보험 들면 보험 가입 금액을 변경하고 하는데 이것은 농작물 재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의 원칙에 따른 뭡니까? 보험금을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랬습니까? 계속 이걸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고 당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이거지 않습니까? 사고 당시에 사고 당시에 이 피해작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 가액을 산정했죠. 뭘로 산정했어요? 500만 원으로 기준으로 산정해 갖고 뭡니까? 경과비용 피해를 구했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산정한 150만 원인 150만 원을 손해액을 산정된 거 그대로 지급하면 돼요. 초과보험으로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가축재보험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 송아지 때 만약에 뭡니까? 보험을 가입했지만 기준가액을 50%에서 150%로 보험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송아지 가격은 그냥 쉽게 말해서 70만 원, 80만 원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했지만 나는 보험 가입금을 좀 큰 송아지 소가 됐을 때 피해를 볼 걸까지 예상해 갖고 보험을 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으로 들었다 칩시다. 500만 원으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소 때 사고 나지 않고 원령 7개월 때 사고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0만 원짜리 정도 됐을 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초과보험이 들었죠. 현재 500만 원 들었지만은 어떻다 지급되는 보험금을 뭘로 산정합니까? 현재 원령 7개월째 뭡니까? 사고 난 소의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하는 보험 가액 이고로 손해액이니까 그죠? 100만 원? 예, 그걸
그게 바로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가입은 초과보험으로 아무리 들었지만 결국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한다? 수박 보험가입인 요걸로 한다. 그 소로 따지면 500만 원 들었지만 뭡니까? 현재 100만 원짜리 원령 7개월짜리 소가 죽었으면 7개월 원령 7개월에 보험가입인 100만 원. 예, 요게 손해액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손해액을 구할 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평년 수확량보다도 뭡니까? 그 실질적으로 가입한 평년 수확량보다도 그 수확량 조사 시 조사한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 훨씬 적다. 그렇게 될 때는 뭐죠? 초과보험 든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뭡니까? 기준 수입을 구할 때 평년 수확량 대신 뭘 들어간다?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적은 거, 평년 수확량은 더 크지만, 쉽게 말하면 보험은 더 많이 가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뭘 내야 된다?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 작은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만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초과보험이라 하더라도, 뭐죠? 수박 보험 가액이 이거, 그쵸? 비록 1,000만 원을 들었지만, 그냥 그대로 500만 원, 초과보험 일 때는 무조건 놓고 이렇게 작은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 손해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뭡니까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과보험일 때 그 농작물 그 뭡니까 농업수입 보장계약의 기대 수입행위일 때 딱 하나 여러분께서 조금 틀리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 초과보험으로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산정했을 때 그 뭡니까 이미 가입한 것을 만약에 평균 수확량이 1000kg인데 재산출하 우리가 수확량 조사 때 새로 가서 조사해 봐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입 면적이 이제 뭡니까 잘못돼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적게 그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게 재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은 적어지겠죠. 적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뭡니까? 뭘로 보험금을 산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 초과보험일 때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려고 이렇게 초과보험으로 가입하였으니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초과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요게 이제 요 수박을 기준으로 하면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이거는 뭐 비례보상하거나 뭐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뭐죠?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 그 15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사실 앞에서 다 공부를 끝냈어요. 일부 보험으로 출제가 됐다 하면 무조건 놓고 뭘 한다? 뭐 비례보상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면 끝! 그죠? 요거는 미리 우리가 검증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부 보험으로 출제됐다면, 이거 뭡니까? 피해작물, 뭡니까? 보험 가입으로 이렇게 산식이 안내되어 있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뭡니까? 이것도 안내되어 있고, 보험 가입 금액 이 안내되어 있다면 이거하고 전부보험은 뭐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보험 가입 금액으로 뭡니까? 풀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결과값이 동일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론 교재다 요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총 정리를 해봐 보면, 우리가 시설작물, 버섯작물은 어떻게 보험금을, 생산비 보험은 구하는가 한번 배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따져보면 이제 경과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경과비율을 구하는 건데, 요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무파 메시앙 먼저 공부했고, 그 다음에 고추 브로콜리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작물, 버섯작물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무파 메시앙에서는 피해를 먼저 요것만 구하면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시설작물, 버섯작물 문제가 나오더라도, 제일 먼저 가면, 피해 면적이 얼마고 재배 면적이 얼마인가, 요거를 따져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 면적 피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배무파 메시앙하고 고추 브로콜리는 면적 피해라고 되어 있고 시설작물 버섯작물을 피해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어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굉장히 강조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언제든지 또 이제 면적 비율을 또 바꿀 수 있죠. 고추 브로콜리가 불과 바로 지난해 뭡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피해 비율을 쓰던 것을 지난해 바뀌었어요. 지난해 그 이론서 편집자께서 근데 왜 요건 또 안 바꿨나 몰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여튼 면적 피해를
구하고, 그죠? 똑같은 우리가 그 개념만 파악하면 되죠. 그리고 나면 그 피해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가 됐나? 예, 그 손해죠. 평균 손해 정도를 구한다면, 그러면 그 요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가 확정됐잖아요. 확정되고 나면 미보상 비율이 없는지를 따져고, 야, 10% 있어. 그러면 곱하기 0.9, 20%가, 뭐, 미보상 비율이 20%가 제시돼 있다. 그러면 곱하기 0.8만 딱 구하면, 최종적으로 피해율이 딱 산정이 되죠. 그쵸? 예, 피해를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뭐죠? 두 번째로 이제 그 경과비율. 그죠? 경과비율은 뭐다? 고추, 브로콜리, 시설작물, 버섯작물에는 무조건 경과비율을 구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구하려면 먼저 첫 번째로 수확기 전에 사고인지, 수확기 중에 사고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수확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예, 준비계수 플러스 1마이너스 준비계수 곱하기 뭡니까?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잖아요. 그쵸? 그리고 수확계수 중에 사고 났다면 1마이너스 수확일수 나누기 표준 수확일수고, 그쵸?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수확기 중에 사고인지 수확기 전에 사고인지를 먼저 우리가 딱 파악해갖고, 야, 무엇을 대입해야겠구나, 그걸 딱 벌써 파악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작물별로 준비기 개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작물별로 준비 개수를 딱 뭡니까? 작물에 보자마자 그 준비 개수를 적어 놔버리면 쉽게 경과비율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수행자일수까지도 여러분께서 같이 답안 뭡니까? 문제에다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고 난 다음에 경과비율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안지 쓸 때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경과비율 딱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고 나면 이제 그 제일 마지막으로 시설 작물, 버섯 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했다 하면은 무조건 놓고 의심해 봐야 돼요. 예, 뭔 얘기냐면, 이거 일부 보험으로 들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험금을 구하는지 산출해 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제시 안 됐다 하면 무조건 놓고 뭐다? 그렇죠? 그런 전부 보험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돼 있고, 피해 작물 재배 면적이 있고, 피해 작물 단위 면적과 보장 생산비, 그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면, 야, 요거 딱 곱해봐버리면 벌써 먼저 곱해봐보세요. 피해 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 보장 생산비를 딱 곱해보면 보험 가입 금액보다 뭡니까? 더 많아요. 분명히 더 많아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건 뭐야? 일보험 들었으니까 만약 70% 들었으면 뭡니까? 손해액에 산정한 손해액의 70%만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곱하기 70% 누를 필요도 없어. 왜? 보험 가입 금액으로 곱해버리면 되니까 우리는. 그죠? 이걸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안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부담금은 이제 뭡니까? 손해 면책금이 있으니까 10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무조건 넣고 자기부담금 차감할 게 없으니까 더 간단한 거야. 세상에는 예상이나 아이고 그 생산비 그 보장 중에서 시설약물, 버섯약물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아이고 다른 데는 자기부담금 다 차감하는데 여기는 자기부담금도 차감하지 않는데 뭐 더 쉽지 뭐. 그쵸? 예,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으로 바꿔서 다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부보험일 때 피해작물 재배 면적 피해작물 잘못 보상 생산비 있지만 이것이 결국 뭐다? 보험 가입금액이야. 전부보험 이거 이거로 이거에 같은 거니까 이걸 전부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대입해도 문제에서만 조건이 주어졌다 하면은 그거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보험인지 전부인지 따질 필요 없고 보험 가입 금액이 딱 나와 있는 순간에는 그냥 뭐요?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경과비율 구하고 피해를 구하고 요거 피해를 구하고 경과비율 구했으면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이 문제 제시되어 있으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를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구하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부추만 좀 특이해요. 부추만 특이해요. 부추가 어떻게 특이하냐면 요까지는 똑같죠? 예, 보험 가입으로 하는 거고 경과비율 피율도 하고도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딱 하나 단서가 뭐냐면 요렇게 다 돼 있고 70%만 뭡니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추만 이것도 좀 이제 따지고 보면 조금 이제 그 뭐죠?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불리한 게 약간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지금 이제 나서서 뭐 데모할 이유는 없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만약에 부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산정한 데서 곱하기 70%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산정했는데 산정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의 70%가 넘었다. 그러면은 70% 내에서만 지급하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이걸 뭡니까 그 파악해 보면 알지만 뭐 피해가 뭐 90% 났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게 산정해 봐 버리면요, 70% 적용해 버리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70%가 넘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적용이 거의 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유명무실한데 그래도 이론서에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딱 하나 더 안내 드린 거고, 딱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제 교재를 보다 보면 의문이 가지시는 분이 혹시 있을 거예요. 왜 이론서에는 경과비율이 없는데 왜 우리 박선 생은 경과비율을 넣어놨지? 예, 그 참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무조건 넣고 우리는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 시설 작물 도서 작물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비율로 구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이 부추는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죠. 일단 무조건 보험 가입 금액 경과비 비율을 떠올려서 공부를 하시고, 경과비를 뭡니까? 이게 1인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이 경과비율이 즉 빠져있는 품목이 표고버섯 원목 재배, 예, 그리고 부추, 그리고 장미예요. 장미 딱 3개 품목밖에 없습니다. 요것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경과비율이 1이죠. 그러니까 왜 또 그걸 또 몰라서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뭡니까? 사고가 언제 났는지 사고일자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아 있겠죠. 왜냐면은 그 경과비율을 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고일자가 언제야 하고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사고일자가 나오는 순간에는 뭐다? 예, 그거는 당연하게 경과비율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일자가 없어요. 잘 봐보시면 표고버섯 원목 재배 같은 거 이렇게 문제 풀러가면서 사고일자가 언제다 하고 절대적으로 뭡니까?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뭡니까? 산식에는 그 경과비율이 뭡니까? 없으니까 이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부러 이렇게 넣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께서 요 산식을 기준으로 딱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뭡니까? 총 7강으로 했죠. 예, 이틀 동안에 뭡니까? 배무파, 메시앙, 고추, 브로콜리, 시설작물, 버섯작물에 대해서 공부가 쉽게 말해서 끝났어요. 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죠. 동영상 뭐 15분짜리로 해갖고 오늘 마지막 시간은 조금 제가 이제 뭡니까? 보험 가입 부분, 그리고 이제 농업수입 보장 감수계약 그것은 무조건 넣고 기대수입이면 무조건 넣고 이번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몇 번 귀에 이제 자꾸 떠들다 보면은 그럴 때 본 강의 할 때 되면 어렴풋이 벌써 이제 이해되겠죠. 예, 그 상태에서 또 다시 본 강의 때 강의를 해야 100% 숙지되지. 그럴 때 한번 듣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숙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무조건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숙지시키려고 지금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안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길은 거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다음 시간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생산비 보장 품목으로 출제된 문제 있죠. 예,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야, 진짜 정말, 야, 요 정도 내용만 알고 풀 수가 있을까? 예, 그것이 여러분께서 의구심이 들잖아요. 예, 풀어보겠습니다. 예, 진짜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에서는 앞으로, 야, 이런 것이 나올 거야. 쉽게 말해서, 예, 현재 뭡니까? 생산비 보장 그 일부 보험으로 했을 때 어떻게 비례 보상하는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나올 거니까, 곧 나올 거니까, 12회 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제가 이번에 오늘 시간을 많이 투입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기출문제를 다 풀고 나면, 이 기출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예요. 예. 실질적으로 이거 푼다고 해서 12회 때 문제 가서, 시험장에 딱 가자마자, 야, 문제 보자마자, 이렇게 푸는 거구나. 술술술술 답안지 작성하고 풀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뭐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12회 때, 야, 이런 문제가 출제될 거야 하는 부분을 예상 문제에서 따로 이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단 기출문제, 그동안에 출제했던 기출문제 딱 하루면 다 그냥 뭐 공부할 한 시간 정도면 공부가 끝날 분량이에요.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